안녕하세요. 자, 우리 보자마자 외계인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지. 왜 외계인이 있냐? 바로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 진짜 있을까? 너네 생각은 어때? 외계인이 있을까?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고도로 발달된 지적 생명체는 아닐 것 같고 약간 세균? 아니면 약간 삼엽충 정도의 그런 외계인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과학 기사에서 지구가 굉장히 빨리 태어난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외계인을 찾고 있어요. 자, 근데 외계인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외계인이 살고 있는 행성을 찾는 거야. 지구처럼. 자, 이렇게 외계인이 살고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데 이 외계 행성계를 어떻게 찾는지 또 외계 생명체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계인이 살고 있는 외계 행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 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반짝반짝 밝은 빛을 내. 자, 이런 천체를 별이라고도 하지만 두 글자로 하면 이제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 자, 그런데 항성 주변에는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 자,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움직이는 성이다 해서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우리 지구 같은 거지. 지구. 자, 근데 우리 지구, 이런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스스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지 않아. 그러다 보니 깜깜한 우주에서는 빛을 내지 않는 이 행성은 아주 어둡게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행성은 어둡게 보이는데 외계 행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우리 가장 가까운 것만 해도 4광년이야. 4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4년 동안 가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을 했을 때 4년 동안 그걸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먼데 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자체로도 어두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은 직접적인 관측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행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외계 행성을 찾는 간접적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가로 1번에 쓰시면 돼요. 중심별. 자, 우리 행성이 돌고 있는 중심별. 중심별에 자, 새로 나온 용어야.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선 속도가 뭘까? 자, 요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자, 현상을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시선 속도 변화. 자, 이런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해. 자, 이렇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거나 다시 얘기하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뭔지
시선 속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도플러 효과. 자, 거기 써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도플러 효과란 관측자가 있어. 관측자가 있고 또 파동 있지. 빛이나 소리처럼 파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파동을 방출시키는 파원이 있습니다. 자, 관측자와 파동을 방출하는 파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아까 파동 얘기했지. 이 파동의 파장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효과를 도플러 효과 또는 시선 속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릴 건데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아주 넓은 칸이 있죠. 도플러 효과 밑에 넓은 칸이 있어. 거기다가 우리 같이 그리면 돼요. 자, 일단 내가 먼저 그릴게. 너네는 보고 나중에 따라 그리면 돼요. 자, 우리 도플러 효과를 그릴 건데 도플러 효과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두 개야. 바로 관측자랑 파원이죠. 자, 그럼 관측자 한번 그려볼게. 관측자. 자, 이렇게 관측자. 그리고 관측자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 난 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 이렇게 관측자가 보고 있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해요. 시선 방향. 자, 시선 방향에 뭐가 있냐면 파동을 내는 파원이 있어. 파원. 자, 얘가 뭐 빛이든 소리든 파동을 막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 그렸다. 자, 파동을 내고 있어요. 자, 근데 파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파동의 파장이 변하게 되는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장이 변하는지 볼게. 자, 일단 파원이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관측자랑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동해.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때를 접근한다고 해요. 접근.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속도, 시선 방향에서 운동하는 그 속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 위에서 썼던 요거지. 시선 속도. 자, 시선 속도는 접근은 부호를 붙여줘요. 자, 어떤 부호를 붙여줄까? 바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줍니다. 자, 반대로 파원이 관측자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 자, 이렇게 멀어질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점 멀어지니까 후퇴한다고 해요. 후퇴. 이렇게. 자, 요때 후퇴하는 속도. 요거를 또 시선 속도라고 하는데 후퇴할 때의 시선 속도의 부호를 아까 접근할 때랑 구분되게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접근하고 후퇴할 때 파장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 모나미 볼펜에 분해를 해보면 이런 스프링 있지, 스프링. 자, 이런 스프링을 눌러. 자, 이렇게 가까워져. 양 끝과 끝이 가까워져. 자, 이렇게 누르면 얘는 짧아지지. 이렇게. 짧아져. 자, 근데 반대로 얘를 당겨. 자, 이렇게 서로 양 끝이 멀어져.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지. 자, 요거를 생각하면 돼. 자, 파원이
접근을 해요. 접근. 자, 접근을 해서 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파1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는 아니고 어쨌든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눌려지는 거야. 자, 스프링이 눌려져.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되냐? 파장은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파1이 빛을 내고 있었다. 자, 빛을 내고 있었는데 접근을 했더니 그 빛의 파장이 짧아졌대. 자, 그러면 무슨 색깔로 보이게 될까? 그지?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색깔이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파1이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면은 얘가 우리 아까 스프링 얘기했을 때 서로 당겨지는 거 생각하면 돼. 당겨졌어. 자, 당겨지면 쭉 파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져요. 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는데 아까랑 똑같이 빛을 내는 거였어. 빛을 내는 파1이 멀어졌을 때 그 빛의 파장은 길어졌어. 자, 그러면 색깔은 어떤 색으로 변하게 될까?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멀어지는 별을 보면은 붉은색으로 보여. 자, 요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자, 우리 파장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짧아지고 파장이 후퇴를 하게 되면 길어지게 돼. 자, 그러면 이 파장이 길어지는 정도나 짧아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요거야. 자, 가까이 있으면 더 짧아지고 멀리 있으면 더 길어질까? 아닙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자, 거리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자, 요거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자, 원래 파장분의 파장이 변하는 변화량, 파장 변화량은 빛의 속도분의 시선 속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장이 변하는 파장 변화량은 결국 뭐에 관련이 있냐면 여기 시선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접근할수록 파장이 많이 짧아지고 빨리 후퇴할수록 파장이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리에는 상관없고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파장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자,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자.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는 그냥 파1이라고 해서 파장을 이렇게 나타냈어.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면 별을 보는 거야. 자, 우리 별을 관측할 때 분광 관측했었잖아. 그러면 분광 관측을 통해서 멀어지거나 가까이 오는 별을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일 위에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별에서 빛이라는 파동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보면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딱 나타나게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자, 이게 원래 정상 상태야. 그런데 별이 멀어질 때, 자, 이렇게 멀어질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되지? 길어지게 되지. 자, 이렇게 길어져. 자, 길어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별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분광 관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 자, 분광 관측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다른 거는, 자, 원래 흡수선이 나타났던 자리보다 파장이 좀 더 긴 쪽으로 이 흡수선이 치우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적색 쪽으로 흡수선이 치우쳐지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해요. 적색편이. 그래서 별이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가 나타나. 흡수선이 파장이 긴 적색으로 치우쳐진. 자, 그럼 반대로 별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자, 우리 관측자가 있고, 자,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똘망똘망 눈망울. 자, 관측자가 있고 별이 있어. 근데 이 별이 가까워진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될까? 자, 가까워질 때 그냥 겉으로 보면은 가까워지니까 접근해서 파장이 이렇게 짧아져. 자, 그러면 이렇게 짧아진 파장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 원래 흡수선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파장이 짧아지는, 그러니까 짧은 파장 쪽으로 흡수선이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자, 흡수선이 원래 여기 있다가 파장이 짧은 청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이렇게.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청색편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별이 멀어질 때는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별이 가까워질 때는 뭐라고? 흡수선이 파장이 짧은 쪽, 그러니까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여기 별이 있고, 지구에서 분광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자, 별의 속도를 조절해서 별을 후퇴시키면 흡수선은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게 되고, 자, 반대로 접근한다. 그러면 흡수선의 위치가 푸른색 쪽,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별빛과 같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을 분광기를 통해 분리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소리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되냐면 그리고 응급실 그 같은 스펙트럼은 거, 응급실 차, 빛의 파장에 따라 구급차, 색이 달라지죠. 구급차 막 삐뽀 삐뽀 할 때 이가 듣는 점점 소리도 가까이 파장에 올수록 따라 음정이 뭔가 다르게 달라졌다가 느껴집니다. 또 멀어지면 정지한 차에서 소리가 경적을 달라지지. 울리면 약간 같은 파장의 그거랑 음정으로 들립니다. 빛이랑 같이 나타낸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are stretched out and shifted to redder wavelengths. If the object is coming toward you, then the light is shifted to bluer wavelengths. 프리즘을 이용해서 접근.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밑에.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그렇죠. 파장이 긴 붉은색 쪽. 자, 우리 프린트 한번 채워볼까? 자, 일단 가까워진다. 요거는 접근. 멀어진다는 지금 후퇴. 자, 그럼 각각 파장 변화. 가까워지면 짧아진다. 자, 그러면 멀어진다면 파장은 길어진다. 길어짐. 자, 그러면 각각 색깔. 가까워질 때는 청색, 푸른색. 자, 푸른색일 때 스펙트럼은 또 어떻게 될까? 가까워지면은 흡수선이 청색 쪽으로 치우쳐지죠.
청색 편이. 자, 그러면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지. 그러면 색깔은 어떤 색으로 보인다? 붉은색으로 보인다. 자, 이때 분광기로 보면 흡수선들은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지죠? 자, 적색편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적색편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아까 봤던 거 이렇게 해서 자, 관측자가 있고 시선 방향, 그다음에 파원, 얘가 이렇게 파동을 내는데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진다. 자, 그리고 시선 속도는 접근일 때는 마이너스, 후퇴일 때는 플러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저기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을 진짜 본론은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랑 태양을 생각해봐.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 자, 근데 외계에도 똑같아. 외계도 별이 있고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 뭐냐면 얘를 돌 때 이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야. 자, 뭘 중심으로 해서 실제 돌고 있냐면 얘랑 얘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질량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게 중심이지.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중심, 쉽게 얘기하면 무게중심, 어렵게 얘기하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시소 탈 때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수평을 맞추려면 둘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수평이 맞춰지는데 한쪽이 무거워. 자, 그러면 자, 내가 요 삼각을 옮길 수가 있어. 내가 여기 한쪽에 무거운 사람이 타고 한쪽에 가벼운 사람이 탔대. 근데 얘네 수평을 맞추려면 이 받침대 어디다 놓아야 되냐? 바로 무거운 사람 쪽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수평을 맞추게 되는 거지. 자, 요것도 별이랑 행성도 마찬가지로 이 공통 질량 중심, 이 무게 중심은 질량이 큰 항성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실제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태양의 중심 바로 옆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랑 행성이 같이 돌아요. 얘가 이렇게 묶여져서 같이 도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별이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가는 거야. 손잡고 돈다고 생각하면 돼. 또 별이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행성도 이렇게 똑같이 4분의 1. 자, 또 별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얘 마주보게 행성도 여기로 가는 거지. 자, 그럼 별이 또 다시 이쪽으로 갔어. 그럼 행성도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행성이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건 아니고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서 둘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와 태양을 봤을 때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건 뭘까? 자, 이건 뭐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 태양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프린트에다가 함께 그려보면서 해봅시다. 자, 어디다 그리냐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밑에 큰 박스 있죠. 자, 거기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세팅. 자, 별이 있고 별 S 스타, 그 다음에 행성이 있어. 행성 P 플래닛.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공통 질량 중심을 표시를 해줄게요. 공통 질량 중심은 질량이 더 큰 별 쪽에 치우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 거야. 자, 근데 이때 돌 때 자, 얘네가 공통적으로 갖는 값이 있어요. 뭐냐면 얘네는 공전 방향이 같아. 왜냐면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행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공전 방향이 같아. 자, 그 다음에 별이랑 얘랑 행성이랑 공전 주기가 같습니다. 공전 주기는 뭐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지. 둘 다. 왜냐면 당연히 얘네 둘이 손잡고 도니까. 우리 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돌 동안 친구도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얘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서 도플러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자, 일단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려면 관측자가 있어야 되지. 자, 관측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요 시선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별을 보고 있어. 제가 시선 방향이야. 자, 요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할게. 자, 그러면 자, 요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얘가 4분의 1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1번 위치, 여기도 행성 1번 위치, 그리고 4분의 1만큼 간 데를 2번 위치. 자, 그리고 얘가 4분의 1 갈 동안 얘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4분의 1만큼. 자, 여기. 요 위치를 P2라고 할게요. 이제 좀 거리가 안 맞네. 이렇게. P2. 자, 그러면 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시선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여기 원운동에서 얘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자, 이렇게 움직였어. 자, 그러면 이때 시선 속도는 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파장은 짧아지지. 자, 그럼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흡수선이 청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행성은 멀리 가고 있지? 이렇게 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났어. 별이 두 번째 이 S2 위치에 있다가
4분의 1만큼 이쪽으로 갔어. 자, 요거를 세 번째 위치 3, S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행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3번에 위치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별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원운동에서 얘 순간에 운동 방향은 원운동에서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지. 멀어지게. 자, 멀어지게 되면은 시선 속도는 뭐다? 자, 후퇴일 때 시선 속도는 플러스. 자, 그러면 요거를 스펙트럼으로 보면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번째 위치에 있게 되고, 자,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똑같이 네 번째 위치에 가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할 때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원래 위치에서 이 흡수선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게 돼. 자,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를 보고 아, 이 별이 행성을 갖고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그러면 여기는 시선 속도가 어떨까? 여기, 또 여기. 자, 여기는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선 속도가 0입니다. 여기도 시선 속도 0.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펙트럼은 원래 위치에 나타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원래 위치에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이 다시 원래 위치 돌아왔다가 또 가까워지게 되면은 청색 편이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원래 위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태양과 같은 경우도 태양 중심 부근에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이 있다 보니 태양은 이만큼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조금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거의 보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판단을 더 잘 하려면 얘가 흔들리는 정도가 커야 돼. 자,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크려면 어떤 경우냐면 행성의 질량이 클 때예요.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 때 요 편의량, 파장이 변하는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펙트럼 변화량이.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때는 행성의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더 잘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그린 거. 서로 마주 보면서 돌고 있지. 이렇게 별이 멀어질 때 적색 편이, 다시 가까워질 때 청색 편이. 자, 수평 방향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돌면서 멀어질 때 적색 편이, 가까워질 때 푸른색, 청색 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려면 별이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정 궤도가 우리 시선 방향에 공정 궤도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공정 궤도가 이렇게 별이 있고 행성이 있고 공정 궤도가 우리 시선 방향에 이렇게 수직이다.
시선 방향의 수직이다. 이러면은 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접근하고 후퇴하는 게 없지. 그래서 공정 궤도면이 시선 방향의 수직일 때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자, 수직이 아니라 공정 궤도면이 나란할 때, 이렇게 있을 때, 공정 궤도면이 이렇게 나란할 때 접근하고 후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공정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할 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도플러 효과를 새로 설명하면서 또 행성과 항성의 운동을 또 설명하고 그거를 결합시킨 과정에서 되게 오래 걸렸는데 다음 하게 될 방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금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